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부모님끼리 서로 막말을 해. 또는 부모-자녀 관계가 조금 어색하고 막 자꾸 서로 싸워. 이러면 그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좋은 배우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배우자를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친구의 관점, 두 번째는 동업자의 관점.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보는 게 좋거든요. 친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고 서로 좋아하는 게 비슷하고 그리고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고 이런 친구, 좋은 친구인 게 좋은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동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업자라는 건 뭐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인 관계 말고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업이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가업이라는 게 막 거창한 게 아니고요, 같이 집안을 꾸려야 돼요. 경제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입니다. 일. 즉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으로서, 동업자로서 신뢰할 만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A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돈에 대해서 투명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은 뭔가 좀 음흉하고 자기 속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돈에 있어서 좀 투명하지가 않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당연히 동업자를 구할 때 A 같은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되겠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좋은 동업자로서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배우자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친구로서의 특징은 있으나 좋은 동업자로서의 특징이 좀 없다라고 해볼게요. 나는 이 애인이랑 너무 마음도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좋은 동업자로서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고 자꾸 돈 숨기고 또는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고 집안일 게을러서 안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속상합니다. 반대로 정말 좋은 동업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인데 좋은 친구로서의 자질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돈에 대해서도 매우 투명하고 약속도 아주 잘 지키고 좋은 동업자로서의 특징은 있는데 나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여행이라면은 치를 떨면서 싫어해 라든가 나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서 적어도 아이 3명은 낳고 싶은데 배우자는 딩크족을 주장해. 그러면 좋은 친구로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좋은 배우자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좋은 친구냐, 좋은 동업자냐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성이 드러난다, 그 속마음이 드러난다 할 때는요, 그 상대방이 매우 힘들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닥쳤다든지 또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든지 이럴 때는 여력이 없거든요. 즉 내 원래 본 모습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분도 좋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상황이고 할 때는 우리가 꾸밀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모습이 어떤지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참 괜찮은 배우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가 자존감이 건강한지 그런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죠. 평소 말버릇에 내가 늘 그렇지 뭐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비하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있죠. 그 다음에 남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있습니다. 즉 그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런 일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좀 자존감이 약하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배우자로서 별로 좋지 않은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배우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그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부부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부모님끼리 서로 막말을 해. 또는 부모-자녀 관계가 조금 어색하고 막 자꾸 서로 싸워. 이러면 그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 하나를 보면 사실
사실 많은 거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봐라,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부모님과 너무 친하면 마마보이 마마거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하게 가까운 사이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가 건강하게 가깝고 친밀하면은요, 결국에 자기 가정을 이뤘을 때 부인 또는 자기 남편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 아주 친밀하게 원가정 그대로 가정을 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부모님이 어떤지를 보시면, 아, 이 상대방도 비슷한 가정을 이루겠구나 라고 유추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무드를 챙길지를 모른다, 성실하기만 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반면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늘 한결같고 변하지 않고 어디 가서 엉뚱한 짓,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좋거든요. 배우자로서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의외로 그렇게 되게 좋은 조건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많이들 별로다 하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 예를 들어 낚시를 너무 좋아한다,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단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미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취미도 매우 존중해준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의견을 존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타협이 될 수 있느냐,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취미에 막 몰입하고 하더라도 평소에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같이 그 취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취미를 하면 나쁘다, 취미를 안 하면 좋다 라기보다는 양보와 타협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면, 크게 학대받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했다, 또는 부모가 없이 아주 방임되어서 자랐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때가 되면 애인을 사귀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존감을 형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배우자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크게 학대를 안 받았다,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런 거를 잘 안 받았다,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자랐다 라고 하면 좋은 배우자일 확률이 꽤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했다, 또는 매우 방임을 당했다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배우자 또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없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학대나 방임을 당했다, 내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라고 하시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심리 관련 서적을 열심히 보신다든지요,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정신과 진료를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또 동일하게 좋은 배우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준다는 거에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잘해줘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잘해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 나한테 너무 치명적인 부분이 아니면 그런 부분은 웬만하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거에 따라주고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존감이 건강하기 때문에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잘해주면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매우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으로 그렇게 또 잘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내가 이렇게 잘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계속 상대방한테 맞춰주기만 하고 내 의견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는 저거 너무 싫은데 상대방한테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가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그렇게 해서 잘해준다? 이거는 굉장히 불건강한 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잘해주느냐라는 게 나쁜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가른다기보다 보다는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방한테 잘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